네, 목요일 첫 코너입니다. 전략부터 들어볼까요? 색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에어팀 장용혁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지난 연말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었던 선물, 저게 들어올 때는 좋았는데 현물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전혀 없었거든요. 조금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초에 바로 현실화시키고 시작했기 때문에 문 열고 나서 2014년 문 열고 나서 이틀 동안 70포인트가 빠졌고 지난 3거래일 동안 이제 슬쩍 하락은 멈춰주는 분위기입니다. 한번 표 한번 같이 보죠.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연말에는 이게 기록이었습니다. 신기록이었어요. 외국인들이 통상적으로 마이너스 2만 계약에서 마이너스 4만 계약 정도로 끌고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그 여름 되기 직전이었죠. 마이너스 6만 계약 정도까지 가면서 겁이 좀 많이 났었죠. 그런 흐름 이후에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시 매수를 이뤄졌고요.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의 트레이딩이 조금씩 열려 있었고 급격하게 빠지는 쪽에서 너무 급하게 돌아오르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 하에서 보게 되면 이틀간 외국인들이 선물을 2만 계약을 자극시켰는데 그때 같이 들어왔었던 현물 부분을 같이 보시게 되면 좀 이상하죠. 선물 부분에 과도하게 만들어 놓는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때 보게 되면은 배당 시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배당락이 27일이었잖아요. 배당 시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기관들의 배당 수요를 크게 자극했습니다. 그때 기관들 매입 보시게 되면은 배당락일 전까지 얼마나 두껍게 샀습니까? 이거 상당 부분은 차익, 비차익, 프로그램 쪽으로 상당 부분 들어갔습니다. 배당락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다른 거죠. 1월서부터 기관들의 배당 수요는 끝났기 때문에 유출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들어왔었던 외국인들의 선물 계약수가 이틀 만에 현실화시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통상적인 레벨 상단권에 다시 근접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세우는 전략은 명확합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계약수가 과거 통상 계약수의 하단부 쪽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은 시장이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과거의 통상 포지션 마이너스 2만 계약 정도에서 추가적인 매도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최근에 PBR 1배, PBR 1배 이런 얘기 많이들 하는데 절대적인 영역은 아니죠. 지켜질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11월서부터 참 시장을 보수적으로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시면 많이 빠진다라는 의견보다는 위가 열려있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런 느낌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고요. 이번 앞으로 시장에서 제가 지금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금리입니다. 오늘 한은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오늘 좀 뛰어났어요. 1분기에 한국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고 1월이 유력하다. 바로 오늘인데요. 네. 이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한번 보죠. 우리가 2014년 문을 딱 열었을 때 환율이 1048원대까지 찍혔습니다. 이거 금융위기 이후에 그 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환율입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걸리지 않았어요. 환율 고점이 1070원을 뚫어냅니다. 며칠 사이에 너무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최근에 당국에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원달러가 계속 빠지는 거 좀 우려스럽다. 구두 개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원달러가 빠지고 있는 거, 원화를 약세 쪽으로 좀 몰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얘기로 옆구리를 좀 찌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한은이 이제까지 보여줬었던 스탠스를 보게 되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요거 한번 보죠. 원달러가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원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로 가던 그림이었고 엔화는 계속 약세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엔 재정 환율 같은 경우에는 죽을 맛이죠. 연초에
1,000원, 그러니까 교환 비율 100엔당 1,000원이었으니까 교환 비율 1대10이죠. 이 1대10 비율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날 자동차주들 기억하실 거예요. 상당 부분 어렵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금통위에서 이제까지 보여준 스탠스는 긴축입니다. 긴축에서 약간 정책 기조를 바꿔주는 시도를 보여준다면 발목을 잡고 있는 환율 부분이 조금 자유로워지겠죠. 그런데 김중수 총장님 임기가 올해 3월까지입니다. 연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까지 보여줬었던 스탠스에 비춰보면은 오늘 만만치 않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전일 12월 FOMC 의사록에서 들으셨겠습니다만 2014년에 QE를 종료하자고 얘기합니다. 점진적으로 미국의 시중금리는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시점보다 더 늦춰서 이머징 쪽에서 금리 인상이 늦어질 경우 자금 이탈 압박에서는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보면 환율 잡으려고 금리나 실시하라는 얘기는 오늘 시장에서 다소 좀 안 먹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분명히 보여줬었던 그림이 있었거든요. 외국인들이 선물 계약수에서 미리 매도를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쪽으로, 선물 매도 쪽으로 금리 인하가 무산되면서 분위기가 실려버리면 다소 좀 보수적인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실시할 수 있는 환경도 어느 정도 놓인 상황입니다. 요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한은의 제일 첫 번째 미션은 물가 안정입니다. 2.5%에서 3.5% 인플레이션 범주 내에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실 수도 있겠는데 물가 부담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율이 1.1%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뭐 우리도 유로존이랑 마찬가지로 디플레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모습들 중앙은행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율은 2%입니다. 어느 정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움직일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전일 선물 계약이 외국인 쪽에서 보여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 부분을 조금 관찰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가 금리 인하 기대감 하에서 급하게 올랐다가 다시 전일 시장에서 조금 약해졌습니다. 전일 달러가 강하게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 오늘 시장에서 복합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이 수치상의 인플레이션은 장용혁 팀장 말씀하셨지만 1%대입니다. 체감하는 물가는 사실 그 이상인데 그쵸. 수치상의 물가가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르는 이유도 사실 그 연유일 수도 있고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 아니면 내지는 뭐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룸이나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금통위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고 골드만삭스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금리 시대에 자산 운용을 잘 해야 되는데 운용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는 또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기업들의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되는데 뉴욕 증시도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장 끝나면 또 알코아 나오고 우리는 삼성전자가 지금 또 포문을 열었는데 어닝 시즌의 전략 내지는 어닝을 바라보는 기업 실적을 바라보는 입장은 어떤가요? 네, 제가 2014년 첫날 아침에 나와서 이 방송을 했었거든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빅2의 견인력이 약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참 많이도 빠졌더라고요. 삼성전자 얘기 한번 해보죠.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분기당 4조 원 정도 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조 원까지 분기 영업이익이 계단식으로 다이렉트 상승을 합니다. 주가도 70만 원 정도에서 150만 원 정도로 따블이 나버렸죠. 이거는 누가 봐도 삼성전자 전성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요. 일회성 요인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인할 수 없는 어닝 쇼크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을 벌던 회사가 200을 벌고 200 벌던 그 회사가 300이 됩니다. 그러면 어닝이 늘어나는 거는 100씩 늘어나는 걸로 동일합니다만 이익 증가율로 보면 첫 해에는 100%가 는 거고 다음 연도에는 이익 증가율이 50%로 반토막 난 겁니다. 주가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선반영합니다. 삼성전자도 잘 나가던 주가가 한번 뚝 부러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닝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번에 다시 한번
떨어졌고요. 삼성전자가 위가 좀 막힌 박스권에 돌입했다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에 상단이 막혔다. 지수에서도 상당 부분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러니까 야구 선수로 따지면 4번 타자가 이렇게 부진하면 1번에서 3번이 기가 막히게 치든가 5번, 6번 타자가 잘 치면 팀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시크리컬 쪽에 과도하게 의존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제가 작년 연말에 어닝 목표치 114조 원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요 얘기도 한번 해보죠. 엔화의 투기적 포지션, 우리 단기적인 모멘텀 어디서 찾을 거냐라고 하면은 또 환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엔화에 단기적으로 숏포지션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엔화 약세 쪽으로 많이 배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얼마 전에 보여줬었던 교환 비율 1대10을 깨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 단기 모멘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 많이 보셨을 텐데 대한민국 증시는 금융위기 때 제외하고 PBR 1배선을 깨지 않았다. 이 얘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싶으실 겁니다. 저도 이 얘기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영역은 아니죠. 절대 안 깨지는 선은 아닙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불리하게 돌면 깨졌다 올라올 수도 있는 선입니다. 보수적으로 의견 드렸던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가 뚫린 시장에서 이익은 나거든요. 지금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익 나는 건 아닙니다. 돌아서는 타이밍을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외국인들 수급표가 두꺼울 때 우리 시장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동반해서 사주고 있으니까 그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을 안 하죠. 지금은 눈만 뜨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오를 수 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서는 그림을 좀 보고 움직이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긍정적인 외국인들 수급에서의 시그널을 기다렸다가 투자를 권유드립니다. 네. 자, 또 정리하자면 이른바 전차 군단. 네, 군대 용어가 이 증시에도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 전차 군단. 거기에 이제 시크리컬이라고 하는 경기순환적인 소재 산업재를 네. 얘기하시죠. 정유화학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재도 좀 불안하고 네. 일부 이렇게 군단이 못 움직이면은 통상 군대에서는 소규모 분대, 각계전투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틈새를 또 찾아봐야 되는데 미국의 가전전시회가 열리고 있죠. 세스가 열리고 있는데 그거와 접목시켜서 좀 기업을 분석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이거 첫날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코스닥 쪽을 쳐다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코스닥 상대 강도가 꽤 쓸만합니다. 잘 움직이고 있죠. 큰 시장이 멈춰 있다 보니까 아까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소규모 부대 각계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을 만들기 쉬운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LED 조명입니다. 백열전구 생산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LED 조명을 쳐다보게 될 거고 이번 CES에서도 생활 조명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상당 부분 최근에 퍼포먼스 벌써 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CES 보게 되면은 이게 원래 가전 박람회인데 자동차 메이커들,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스마트카와 관련돼서 진도 좀 나가겠다라는 거죠.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MDS 테크.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분 미흡했습니다만 현대차의 지분을 고려하고 앞으로 그 스마트카 어플리케이션 쪽의 접근성을 보여주고 있는 뉴비벨럭스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 CES 디스플레이 화두는 대면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최근에 상당 부분 그 핸드셋 부품주들 시세가 좋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잘 버티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BH 요 정도로 좀 압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거래소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쪽은 조금 소형주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좀 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전전시회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에서는 IT와 자동차의 융합,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카라는 또 명제가 등장했다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관련된 기업 몇 가지 또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색다른 전략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에어팀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